교재는 240 몇 페이지냐? 4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244. 그래서 244페이지 보시면 원가의 배분 기준이라고 있으세요. 우리 배분이 뭐 해주는 거죠? 나눠주는 겁니다. 뭐 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나눠주는데 나눠줄 때에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 그 기준 찾는 방법 중에서 제일 무난한 게 인과관계예요. 무슨 관계요? 인과관계. 그래서 거기 1번에 인과관계라고 있으시죠? 그래서 인과관계의 뜻이 뭐냐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래서 저는 요걸 다른 말로 관련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관련된 걸로 뭐 해라? 나누어져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건물 관련된 거야. 그러면은 면적. 왜냐면 일반적으로 건물에선 중요한 게 뭐예요? 면적이죠. 면적이 넓으면 관리비 많이 나와요. 맞죠? 왜냐면 그게 면적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인원수 이런 게 아닙니다. 몸무게도 아니고. 맞죠? 그래서 아파트도 보면은 관리비 낼 때 면적에 따라서 내잖아요. 그래서 큰 면적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내고 작은 면적에 사시는 분들은 적게 내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식대야 그러면 요건 뭐 인원수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된 걸로 뭐 해줘라? 나눠줘라. 배분해줘라. 왜냐면 우리 식대가 식사잖아요. 우리 밥 먹는 게 일단 뭐 많이 먹냐 적게 먹냐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값은 뭐예요? 몇 명이냐가 기본값이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많아 그러면 식비가 많이 나올 것이고 인원이 적어 그러면 식비가 적게 나오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이제 관련 있는 걸로 뭐 해줘라? 나누어줘라. 근데 왜 나눠주냐면은 혼자 먹어요? 같이 먹어요?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뭐 식대가 만약에 100만 원이 나왔어. 그럼 이거를 이제 각 부서별로 뭐 해야 돼요? 나눠줘야 되겠죠. 근데 그걸 나눌 때에 인원수로 나누는 게 가장 어때요? 합리적이겠죠. 이러면 싸움 납니다. 뭐 몸무게. 이러면 싸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서 이 나눠줄 때는 싸움이 가장 적게 나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싸움이 안 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밥값 낼 때 저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 예전에 이제 운동을 좀 좋아해갖고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공을 좀 차러 다녔었어요. 그러면 이제 운동 끝나고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전 술을 안 먹어요. 근데 맨날 보면은 뭐 순댓국 6,000원, 7,000원어치 먹고 10,0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술을 안 먹지만 같이 가는 사람들은 뭐를 먹죠? 술을 먹죠. 그게 싫어갖고 언젠가부터 밥 먹으러는 안 가요. 왜냐면 나는 이익 나니까 손해 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은 10,000원 내면은 자기는 오히려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오히려 그런 모임에 자주 뭐 하죠? 참석하죠. 왜냐면 나한테는 뭐니까 이익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틀리기는 한데 평균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걸로 나누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겠다? 이해하겠다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 되면 에어컨 많이 쓰죠. 에어컨 많이 쓰니까 뭐가 많이 나와요? 전기요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기요금 많이 나와도 그래 내가 에어컨을 많이 틀었으니까 아깝지만 내요 안 내요? 내요. 근데 만약에 겨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 그러면 한전하고 싸워야죠. 맞죠? 그래서 작년 아니고 한 2, 3년 전인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집에 빌라인데 수도요금으로 1억인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거 뉴스 나왔었어요. 근데 잘못 고지된 거예요. 거기에서 1억이 나올 수가 없어요. 365일 틀어놔도 1억이 안 나온대요. 근데 고지서에 1억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따져갖고 잘 해결이 됐죠. 그거는 배분이 어떻게 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무슨 관계가 가장 좋은 거예요? 인과관계.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먹었으니까 내라. 그러면 냅니다. 근데 안 먹었으니까 내래. 그러면 싸워야죠. 그 다음에 넘어오세요.
240 요거 필요 없고 251페이지로 나 250페이지 여기부터 보는 게 낫겠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별이야? 부문별. 부문별 원가 계산을 다른 말로 장소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우리 제조회사에 들어가시면 제조회사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생산부문, 조립부문, 포장부문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일하죠. 대부분 파트별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산만 해, 여기에서는 조립만 해, 여기에서는 포장만 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거를 뭐라 그래요? 부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계산을 왜 하냐면은 만약에 내가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T자 있죠? 그게 요소별 원가 계산이에요. 무슨 별이요? 요소별. 그러면 재료비로 얼마 나오네? 노무비로 얼마 나오네? 이거는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사장님들이 그 다음에 뭐를 궁금하냐면 야, 생산 파트에선 얼마나 나오냐? 이런 거 궁금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조립에서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 왜냐면 사장님이니까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장소별로 계산하는 걸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네. 만약에 밥을 먹었어요. 뭐를 먹었어요? 밥. 그래서 점심에 밥 시켜 먹을 수 있잖아요. 생산 부문은 만약에 10명인데 한 달 동안에 100만 원어치를 먹었어요. 얼마치요? 100만 원. 근데 조립 부문은 8명인데 한 달 동안에 120만 원을 먹었어요. 얼마요? 120만 원. 그러면 사장님이 어디로 뛰쳐가요? 조립으로 가서 뭐라 그래요? 일도 못하는 것들이 뭐만 먹는다고요? 밥만 먹는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어느 부분에서 이건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 네. 그냥 이제 어느 부분에서 얼마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생산하는데 100만 원이 들어요. 얼마 들어요? 100만 원. 근데 외주를 주면 80만 원에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외주라는 게 남의 업체한테 뭐 하는 거예요? 맡기면은 80만 원이면 돼. 이런 경우들이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을 하냐면은 생산을 계속 우리 회사에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외부 업체한테 뭐 할 거냐, 넘길 거냐. 이게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갖고 있으면은 우리 회사 내부 기술력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회사 내부에서 만드니까 어느 정도 조율이 뭐 하죠? 가능하죠. 근데 외부 업체한테 맡기면은 뭐 한 달에 몇 개씩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이거예요. 갑자기 그 회사가 돈을 올리겠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 농어민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 이쪽에다 국가에서 계속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100% 수입을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잡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100%다 외부한테 맡기는 거는 위험 요인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다 끌어안는 것도 위험 요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사장님들이 고민을 해서 A로 갈 거냐, B로 갈 거냐. 그래서 한때 뭐 거기에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건데 IMF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의 공장이 많이 줄었어요. 대부분 어디로 갔어요? 중국으로 갔어요. 왜냐면 중국이 그 당시에 인건비가 뭐 했으니까요? 저렴했으니까. 요즘엔 저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베트남. 네, 그런 쪽으로. 왜냐면 그쪽이 지금 현재 인건비가 어때요? 싸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외부에 맡기는 게, 외국에다 맡기는 게 훨씬 더 뭐예요? 저렴해. 그러면 외국에다 맡기는 거고. 만약에 외국에다 맡기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더 싸.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고. 다 그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그거의 원가가 궁금하다. 그래서 무슨 별이요? 부문별. 그 다음에 251페이지 보시면 이건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251페이지 가운데 박스 보시면 배부 기준이라고 있어요. 무슨 기준이요? 배부 기준.
그래서 보시면은요, 251페이지 배부 기준. 아까 제가 배부 기준은 무슨 성이 가장 좋다고요? 인과관계. 예, 그래서 연관성.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잠깐 저기 복리후생비에 보시면 종업원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예, 복리후생비가 누구 위해서 돈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많이 나오네. 그러면 직원 수가 많을 확률이 뭐한 거죠?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회사 복지에 얼마 쓰는지 궁금하면 뭐를 보시라고요? 복리후생비가 얼마나 나가느냐. 예, 그래서 봤더니 인원수에 비해서 너무 적어. 그러면 복지가 안 좋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로 하는 복지 말고 우리는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예. 대부분 사장님들이 면접 볼 때는 아주 그냥 달콤한 얘기만 하잖아요. 우리 회사는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 가보면은 맞기는 맞는데 뭔가 이상하게 맞아. 네, 틀리진 않아요. 대부분 맞기는 맞아요. 9시부터 6시까지 퇴근이래. 6시에 퇴근 시간은 맞아. 근데 아무도 안 가. 네, 그런 회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다들 알잖아요. 그리고 9시 출근이래. 근데 다들 9시에 안 와. 8시 반 막 이때 와. 맞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아직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씩 뭐하고는 있죠? 바뀌고는 있죠. 왜냐면 이제 52시간 넘어가면은 문제 발생하고 너무 늦게까지 남으면은 이제 뭐 저것도 줘야 되잖아요. 야근 수당.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없어야 되는 건 이거예요. 포괄임금 제도. 이게 빨리 없어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포괄임금 제도가 이 사람이 한 달 동안에 야근을 이만큼 할 거야라고 생각까지 해서 정해놓은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포괄임금 제도인 회사를 다니시면 야근을 해도 야근 수당이 안 나와요. 왜냐면 이미 내 월급에 야근 수당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없어지면 이제 중소기업은 또 죽어납니다. 왜냐면 만약에 포괄임금 제도가 없어지면 중소기업의 평균 월급이 한 250 정도 될 거래요. 만약에 지금처럼 일을 한다면. 대부분 야근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쓸데없는 야근이 많아요.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치 보여서. 근데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으니까. 이미 대기업은 몇 시 되면 다 정해놨어요. 뭐 6시면 6시, 7시면 7시 되면 컴퓨터가 다 꺼져요. 일을 못하게.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싶으면은 그 전에 이제 부서장한테 사인 받아서 내 컴퓨터는 안 꺼지도록. 그렇게 다 이제 바뀌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이미 대기업은 하고 있고 조금씩 밑으로 내려오겠죠. 근데 지금 제일 힘드신 분들은 저분들이기는 해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왜냐면 저도 공장 다녀봤지만 처음에 공장 다닐 때 이 생각을 좀 했었어요. 반장님들이 집에를 안 가요. 난 집에 가고 싶어 죽겠는데 반장님들은 다 내보내고 다 집에 가라 그러고 이제 각 반에 반장님들 한 명씩만 있어요. 저분들이 처음엔 왜 저러나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구조나 이런 걸. 근데 나중에 이제 나한테 월급 명세에서 계산하는 게 넘어오고 나서 알았죠. 아, 이래서 집에 안 가는구나. 왜냐면 야근에 일하면은 곱하기 1.5잖아요. 내가 만약에 1시간당 10,000원이야. 그러면 야간 일하면은 1시간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000원. 그래서 그거 만들려고 안 갔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것도 마음대로 못 하죠. 일주일에 몇 시간이니까요? 52시간이니까. 그럼 야근으로 해봤자 제일 길어야 몇 시간이에요? 12시간.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52시간제 된 이유는요, 요즘 젊으신 분들이 그걸 요구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워라밸, 밤이 있는 삶을 원한다라고 많이 요구들을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일 힘든 거는 40, 50대 제조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지금 현재 돈이 필요한데, 뭐 더 늦게까지 일하고 싶은데, 법에서 뭐 하래요? 일하지 말래. 그래갖고 이제 막 편법들도 나오고 있어요. 막 서로 옆 공장 가갖고 막 이렇게 바꿔서 일하고. 그거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한 회사에서 52시간인 거지. 옆에 가갖고 똑같은 공장이야. 그러면 이제 다른 데 가서 하거나 아니면 막 회사를 쪼개게 하는 거예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어버려요. 회사를. 여러 개로. 그러면 52시간에 안 걸리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편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서로의 그 어떻게 보면은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복리후생비 밑에 보시면 전력비라고 있어요. 무슨 비요? 전력비. 그래서 전력비는 뭐 측정 소비량. 그 다음에 뭐 가스 수도료도 측정 소비량.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 있는 거. 그래서 관련 있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253페이지. 그래서 좀 전에 나눠드린 거 좀 이따가 문제풀이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저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보조 부문 배분 방법. 무슨 부문이요? 보조 부문. 그래서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있다가 요거 2가지 계산 연습을 해볼 거예요. 왜냐면 저희 시험은 상호 배부까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2가지 연습할 건데 계산 문제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요, 맨날 풀면 풀어요. 외우든가 이해하든가. 근데 아무리 쉬운 것도요, 자주 안 보면 뭐예요? 잊어버려요. 근데 얘는 후자예요. 얘는 아주 어렵진 않은데 시험 볼 때쯤 되면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자주 안 나와서. 그래서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은 배부 순서를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절충의 뜻이 뭐예요? 절충. 네, 절충 그러면 중간. 어디라고요?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상호배부법은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계산은 복잡. 다음 거 보시면 좀 전에 나눠드린 거 있죠? 네, 그거 잠깐 펴보세요. 에잉, 어디 갔어? 그래서 요거 이제 지금부터 풀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제조라고 있으시죠? 뭐라고 있으세요? 제조에다가 직접이라고 써주세요. 제조에 뭐요? 직접. 그 다음에 보조에다가는 간접이라고 써주세요. 그 밑에도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그 밑에 A, B, C, D도 제조에는 직접, 보조에는 간접.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위에 있는 거는 저하고 같이 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 드리면 밑에 있는 거 있으시죠?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볼 게 뭐라고요? 직접배부법이에요. 그래서 직접배부법의 뜻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조는 나눠주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왜 안 나눠주냐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안 중요한 거는 안 해도 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게 직접배분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먼저 S1 먼저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S1이 현재 21,000원이에요. 얼마요? 21,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S1 옆에 보시면 20%라고 있으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P1에 가서 몇 프로 일했다? 20%. 그 다음에 P2에 가서는 몇 프로 일했다? 50%. S2 가서는 몇 프로 일했다? 30%.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21,000원 곱하기 여기 보시면 20, 50, 그 다음 몇이죠? 30이죠. 근데 30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배분법이기 때문에 직접 배분법은 간접은 있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시하고 계산한다. 그래서 무슨 배분법이라고요? 직접 배분법.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 20이죠. 여기 50이죠. 더하면 몇이에요? 네, 그래서 70분의 P1은 요 70 중에 몇이죠? 20이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분수 많이 써요. 뭐 많이 쓴다고요? 분수. 그러면 분수 쓸 때는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밑에는 나눠주는 거에 전체가 되는 거예요. 뭐요? 전체. 그래서 20하고 50 나눠줄 거니까 몇이에요? 70. 그 다음에 요 위에는 해당되는 거. 뭐 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는 6,000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6,000원. 요게 P1. 그 다음에 P2는 21,000원 곱하기 70분의 50. 그러면 15,000원 나와요. 요게 P2.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겁니다. 일단 정리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 이제 S1 했으니까 몇 구해야 돼요? S2. 그래서 보시면 여기 S2는 현재 35,000원이 있어요. 얼마요? 35,000원. 그 다음에 원래는 40, 40, 20이에요. 근데 20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80분의 몇이요? 40. 여기는 전체예요. 밑에는 항상 전체분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80분의 몇이요? 40.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냐면 17,500원 나와요. 요게 P1. P2도 35,000원 곱하기 요 20은 있어도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배분법일 때는요? 직접 배분법. 왜냐면 요 20%는 간접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이기 때문에요? 간접. 그래서 80분의 몇이요? 40. 그러면 17,500원. 여기가 P2.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시간 많이는 못 드리고 5분 드릴 테니까 여기 A, B, C, D 있죠? 여기를 가지고 직접 배분법 한번 해보세요. 무슨 배분법이요? 직접 배분법. 그래서 제조는 직접이고 간접은 뭐, 그 보조는 뭐라고요? 간접.
한번 풀어보세요. 그 보시면 지금 C하고 뭐요? D. 그래서 C가 20만 원이고 원래는 30, 50, 20인데 20은 없는 겁니다. 보조니까. 그러면 80분의 몇 나오세요? 30 나오죠. 그러면은 얼마가 어디 갔냐? 또 계산기 20만원 나누기 80 곱하기 30 하면 7만 5천원. 요게 A. 그 다음에 20만원 곱하기 80분의 몇이야? 50. 그러면 12만 5천원. 요게 B.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D 나눠줄 겁니다. D는 현재 30이에요. 원래는 50대, 30대, 20인데 20은 인정을 안 한다. 그래서 80분의 50. 그러면 30만원 나누기 80 곱하기 50 하면 18만 7,500원 나와요. 요게 A. 그리고 계산기 없는 분들은 휴대폰에 계산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거 쓰시는데 되도록이면은 계산기 하나 집에 잘 보시면 굴러다니는 거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다니세요. 왜냐면 시험장에서는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못 쓰잖아요. 그리고 전산세무 때문에 필요해요. 전산세무는 막 만분의 2.5 이런 거 계산해야 되거든요. 암산으로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11만 2,500원. 요게 어디요? B. 요렇게 구해주는 걸 무슨 법? 직접 배분법. 이게 가장 쉬워요. 그래서 얘가 나오면 그나마 풀만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는 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계 배분법 풀어볼 겁니다. 무슨 배분법이요? 단계 배분법. 그래서 단계 배분법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직접 배분과 그 배분 순서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직접 배분과 상호 배분의 절충 단계. 무슨 단계요? 절충. 절충의 뜻이 뭐라고요? 중간.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이제 하나씩 해보실 건데요. 제일 먼저 할게 여기는 P1이요. S1 먼저 배부할게요. 뭐 먼저 배부요? S1 먼저. 그러면 21,000원. 아까하고 여기 잠깐만 보세요. 요게 없다라고 보는 게 요게 무슨 배부라고요? 직접 배부. 이게 상호 배부예요. 다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게 단계 배부예요. 일부만 있는 거. 그래도 이게 절충이라 그랬잖아요. 절충이 뭐라고요? 중간. 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있어도 다 없어. 요게 뭐라고요? 직접. 다 있어. 상호. 일부만 있어. 뭐야? 단계. 요게 단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처음 나눠줄 때는 다 있어요. 그래서 20에 50에 30 하면 몇이에요? 100. 그래서 100분의 20. 그러면 4,200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4,200원. 요게 P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1,000원 곱하기 100분의 50. 왜냐면 여기 50%잖아요. 몇 프로요? 50%. 그러면 1,500원. 요게 P2.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보시면 세 번째 21,000원 곱하기 요거까지 구해주는 거예요. 100분의 몇으로요? 30으로. 그래서 100분의 30 하면 6,300원 나와요. 요게 S2. 요렇게 처음에는 다 배부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준다고요? 다. 왜냐면 제가 아까 요렇게 된 게 단계 배부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20%, 그 다음 몇 프로요? 50%. 그 다음에 몇 프로요? 30%.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걸 무슨 배부라 그런다고요? 상호 배부라, 그 단계 배부라 그래요. 무슨 배부요? 단계 배부. 그 다음에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S2. 여기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S2가 현재 얼마 있죠? 35,000원 있습니다. 얼마 있어요? 35,000원. 그 다음에 원래는 40대 20인데 요 20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위에 것만 다 해주고 다음에 구하는 건 일부만 해주는 거. 요게 무슨 배부법이라고요? 요게 근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좀 전에 S1에서 얼마 받았죠? 얘까지 나눠줘야 돼요. 왜냐면 보조는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 40대 몇이죠? 40. 그러면 더하면 몇이에요? 80이에요. 몇이라고요? 80. 그래서 80분의 몇이요? 40. 그래서 35,000원 더하기 6,300원 나누기 80 곱하기 40 하면 2650원 나와요. 요게 P와 그 다음에 다음 거 두 번째 거 여기도 35,000원 더하기 6,300원 곱하기 80분의 몇이요? 40. 그러면 여기도 2650원. 요게 P2. 정리 먼저 하십시오.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뭐냐면 아까 직접 배부법 구했었었죠. 직접은 여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보조는 신경 쓸 게 없고 직접만 나눠준다. 그래서 직접 배부법. 그 다음에 다 있는 게 무슨 배부법이라고요? 상호 배부법. 왜냐면 상호가 상자가 서로 상자예요. 그래서 다 나눠주겠다. 그래서 상호 배부법이고, 그 다음에 단계는 직접과 상호의 중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만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무슨 배부라고요? 단계 배부법. 그래서 지금부터 밑에 거 하실 건데요. 뭐 먼저 배부하시냐면 C 먼저 배부하세요. 뭐 먼저 배부요? C 먼저. 그 다음에 위에 거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 참고해서 한번 구해 보십시오. 4분 후에 맞출게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요거는 뭐 먼저 배부할 거라고요? C 먼저. 그래서 현재 C가 20만원 있어요. 그러면 요게 단계 배부법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위에는 있고 밑에는 없다. 그래서 보시면 30에 50에 20 더하니까 몇이에요? 100. 그 다음에 아이고 왜 또 100이 안 들어가? 위에는 몇이에요? 30. 그래서 100분의 몇이요? 30. 그러면 6만원 나와요. 요게 A. 그 다음에 20만원 곱하기 요번엔 100분의 몇이요?
50. 그럼 얼마 나와요? 10만원 나와요. 요게 B.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만원 곱하기 100분의 몇이요? 20. 그러면 얼마 나와요? 4만원 나와요. 요게 D. 그 다음에 이제 CS니까 뭐 구해야 돼요? D 구해야 돼요. 그리고 구하실 때 요게 키포인트예요. 원래 D가 30이 있었죠. 근데 좀 전에 C한테 얼마 받았죠? 4만원. 얘까지 나눠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보조는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보조의 뜻이 뭐냐면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쓴 거는 같이 말고 뭐 해라? 나눠라. 그래서 우리 만약에 친구 3명이서 밥을 먹었는데 3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씩 나눠요? 만원씩. 그래서 그 3만원을 다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원래 50대, 30대, 20인데 20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20은 없으니까 80분의 50. 그러면은요 34만원 나누기 80 곱하기 50 하면 21만 2,500원 나와요. 요게 A. 그 다음에 두 번째 30 더하기 4만원 곱하기 요번엔 80분의 몇이요? 30. 잠시만요. 왜 안 들어가? 80분의 30. 그러면 12만 7,500원. 이게 어디요?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은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요. 뭐가 가장 문제라고요? 시험에 잘 안 나와서 기억에 잘 안 나요. 그리고 얘보다 이게 더 잘 나와요. 시험 문제는. 요 세 줄이. 근데 계산 문제 가끔씩 나오긴 합니다. 안 나오진 않아요. 한 2년에 한 번 꼴 정도. 요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파트 남았어요. 그거까지 하면 일단 원가액의 90%는 끝입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몇 시냐? 4시에 저기 261페이지 볼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4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